선진국은 이 가계자산의 80%가 현금성 자산이고 20%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은 현금성 자산이 20%, 부동산이 80%죠. 이게 뭡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제 금융자산의 이제 비중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부동산을 많이 이제 사들였습니다. 부동산을 당연히 우선시 여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변해간다라고 봐야죠.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이 이제 기대하는 그런 이제 알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에 올인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예금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채권이든 언제든지 48시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간다라고 봐야죠. 왜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이 부동산이 더 이상 이제 상승 가치도 없고 이제 황금성도 되게 떨어진다라는 걸 이제 더 뼈저리게 느끼는 탓인 거죠. 이 나라 일본에서도 이제 무조건 집을 사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죠. 물론 일본이라 그래서 집을 안 사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도 이 대기업 직원이고 결혼하고 하면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그들도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삽니다. 물론 이제 비정규직이고 파견직이면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집을 안 사죠. 집을 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봐야죠.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이제 사람들은 되게 이제 박스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렌탈, 그냥 이제 월세 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허덕이며 살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을 사서 이 자가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에 무리하게 올인하는, 연끌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라고 봐야죠. 이제 예전하고 이제 다른 모습들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이때까지 통용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퇴색이 된다라고 봐야죠.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모습들이 유효하지 않겠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인정하고 잘 좀 살펴보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은데 이때까지 좀 만만하게 생각했던 경향이 없잖아 있었죠. 집을 사기만 하면 가격이 올라서 시의 차익을 보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에 마구 연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흘러가다 보면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생활하는 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이제 깨우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이제 저축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가야 이제 삶이 유지가 되겠다라는 걸 이제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어지니까, 빡세지니까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제 잘 궁리하고 잘 대비해가지고 미래를 이제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서 그런 거죠. 1인 가구들도 내 자신을 챙겨줄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아끼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거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더 앞으로 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답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죠. 더욱더 이제 염려하고 우려하고 겁내면서 사는 이제 이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제 앞으로의 삶을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죠. 빚지면 안 된다라는 것 플러스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살아가야, 그래야 나중에 삶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60대예요. 70대예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20억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이제 그러면 삶이 되게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제 아는 지인도 그래요. 제 지인의 모친이 저기 대치동하고 도곡동에 아파트가 두 채 있어요. 하나를 팔아가지고 이 현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활비 쓰시면 되겠는데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아들 내외에게 생활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남의 되게 주요 지역에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모님이다 보니, 할머니다 보니 이 씀씀이가 큰 거예요. 그 큰 씀씀이가 감당이 되냐, 쉽지 않은 거죠. 그 이제 씀씀이를 누가 감당하냐, 아들 내외가 감당하는데 아들 내외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참 황당하기도 하고, 참 이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건데, 너무 이제 과거의 세대는, 과거의 부모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왜? 부동산이 계속 올라만 왔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변해가더라고.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참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말입니다.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궁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그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저기 뭡니까, 현금성 자산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현금성 자산이 80%, 부동산이 20%. 우리는 그 반대. 현금성 자산이 20, 부동산이 80. 이건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한국에서도 이 고소득 중상층 이상들은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의 이 비중이 50대 50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는 부동산이 90이고 현금성 자산이 10인 경우도 있고, 부동산이 95에 현금성 자산이 5인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좀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고민들,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뭔가 좀 잘못돼도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야 되려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해야죠. 더 이제 신경 쓰고 더 조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지내야 안전해질지를 좀 궁리하고 고민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